중3 2단원 지구과학 부분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용어 정리하고 들어갈게요. 자, 지금 단어를 6개 써놨는데 2개씩 짝을 지을 수가 있어요. 증발과 은결 일단 처음에 보면 증발이라는 거는 우리가 물질의 상태 변화의 일종이에요. 물질의 상태 변화라는 거는 과학에서 말하는 물질의 상태란 고체, 액체, 기체를 얘기를 하고 그것의 상태 변화는 여러분들 기화나 액화나 음고, 융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선생님이 잠깐 그 상태와 상태 변화를 잠깐 오른쪽에 그려보면 고체와 액체, 기체가 있죠. 고체에서 액체로 가는 상태 변화. 얘네 셋을 우리가 물질의 상태라고 말을 하고 그 다음에 고체에서 액체로 가는 이 변화를 상태 변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고체에서 액체로 갈 때 우리는 융해라는 말을 씁니다. 그냥 흔히 말하는 녹는다라는 뜻이에요. 용해가 있고 융해가 있는데 과학적으로 용해는 어떤 소금이 물에 들어가서 녹았을 때 즉 어떤 고체 물질이 다른 액체 물질에 들어가서 녹았을 때를 용해라고 하고 그 다음에 한 물질 자체가 상태 변화를 일으킬 때는 융해라는 표현을 씁니다. 융해고 그 다음에 액체에서 고체로 갈 때는 음고 그 다음에 액체에서 기체는 기화 기체에서 액체는 액화 그 다음에 고체에서 기체나 기체에서 고체는 둘 다 승화라고 합니다. 승화는 그래서 고체에서 기체로 가는 건지 아니면 기체에서 고체로 가는 건지 방향을 제시를 같이 해줘야 되겠죠. 증발은 이 중에서 기화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화, 물질의 상태 변화 중에 기화. 일반적으로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기화는 우리가 상태 변화를 일으킬 때 그 온도를 건너가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고체가 액체를 건너갈 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녹는 점이라는 온도를 건너가요. 그 녹는 점이라는 온도는 그 온도에서 다 변화가 일어난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왜 온도 변화 없이 가는 거 알고 계시죠? 근데 이 기화 중에서 증발이라는 애는 그 끓는 점이라든가 뭐 아니면 녹는 점이라든가 이런 어떤 틀을 깨고 주변의 상태, 주변의 이제 환경에 따라서 기화가 일어나는 걸 우리가 증발이라고 해요. 예를 들면 공기 중에 수증기가 너무 없어. 그래서 건조해서 물이 필요해서 그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물이 기화돼서 날아갈 때 그걸 증발이라고 하고 100도씨보다 낮은 온도에서 일어나는 걸 우리 증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은결이라는 거는 그럼 또 상태 변화 중에 누구와 가깝냐면 액화와 같죠. 기체가 액체가 되는 액화. 그래서 수증기 상태는 상당히 작아서 우리는 보이지 않아요. 우리는 막 수증기가 막 김이 서려서 수증기야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고 우리가 이미 눈에 보였을 때 걔는 액체화된 겁니다. 액화된 거고요. 그래서 은결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수증기가 100도씨에서 물이 되는데 100도씨가 아니고 낮은 온도에서 물이 될 때 우리는 은결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새벽에 나뭇잎 그 끝에 이슬이 맺히는 거. 왜 여행 가면은 강원도나 아니면 그런 산 주변에서 보면 이슬을 쉽게 볼 수가 있죠. 그 이슬이 바로 은결입니다. 우리가 100도씨라는 걸 상상할 수 없는 환경에서 수증기가 액화된 걸 볼 수가 있죠. 이때 이제 수증기의 양이 넘쳐나서 그래서 수증기가 뭉쳐서 발생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00도씨가 아닌 상태에서 증발과 은결이 일어나고 이런 상태를 우리 지구과학에서 구름 생성 원리까지 배우기 위해서 증발과 은결의 단어를 먼저 용어를 정리를 해놓을 거예요. 그 다음에 포화수증기량과 이슬점 두 가지 같이 또 배울 건데요. 포화수증기 양이라는 건 뭐냐면 일단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어떤 그 작년에 2학년 때 여러분 용해도를 배우셨을 거예요. 혼합물의 분리를 하면서 용해도라는 거는 이제 물질이 녹는 정도인데 용매 100g에 이런 거 나왔었죠. 최대로 녹을 수 있는 그 내용이랑 아주 유사합니다. 그 포화 상태가 그때도 나오는데 여기서도 똑같은 포화 상태가 나오고 거기서는 용질이 용매 안에서 이제 포화가 되는 건데 여기는 공기 중에 수증기가 포화되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때 친구들이 이해를 잘하는 친구들은 이 부분을 상당히 쉽게 넘어갈 수 있어요. 같이 이렇게 매칭을 시키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대뇌에 다 남아있는 내용입니다. 포화 수증기량이라는 건 공기라는 건 건조한 공기와 수증기가 섞여 있는 상태죠.
공기 1kg 안에 최대로 포함될 수 있는 수증기량을 얘기합니다. 수증기량을 우리 용해도에서도 그람으로 나타냈었죠. 여기서 마찬가지로 수증기량을 그람수로 나타내는 것을 우리 포화수증기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이제 포인트가 뭐냐면 용해도에서도 뭐였어요? 용매 100g의 바로 전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어떤 온도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런 포인트를 잡아주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항상 공기 1kg을 포함할 수 있는 똑같은 게 아니고 온도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온도에서 이것도 여기에도 어떤 온도에서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온도마다 표가 그려질 수 있겠죠. 그렇죠? 몇 도에서는 몇 그램, 몇 도에서 몇 그램 이런 게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슬점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슬이라는 내용은 바로 위에 있는 은결과 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은결과 이슬은 같은 내용이라고 합니다. 은결은 아까 뭐가 되는 거라고 했어요? 은결은 아까 수증기가 물방울이 되는 거라고 했었죠. 그렇죠? 이슬은 바로 그 물방울을 뜻하는 용어죠. 우리가 많이 쓰는 용어 중에. 그래서 이슬이 되는 온도를 우리는 이슬점이라고 얘기합니다. 끓는 점, 녹는 점, 점은요, 발화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온도, 그러니까 점을 우리는 과학에서 온도를 표현할 때 점이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다 한 스팟이잖아. 그 스팟에서 모든 상태 변화가 일어난다든가 이런 식으로 은결이 완전히 일어난다든가 하기 때문에 그 스팟에서 벗어나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구간이 아니고 딱 그 스팟입니다. 그 선에서 완전히 변화가 일어나야 건너갈 수 있는 그 점은 딱 그 변화가 일어나야지 그 턴을 넘어갈 수 있는 그 점을 우리는 온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은결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온도를 이슬점이라고 합니다. 근데 선생님이 이제 두 단어를 지금 보면은 묶어놨잖아요. 둘이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포화순기량이라는 건 뭐냐면 쉽게 말하면 선생님은 이제 이렇게 예를 들어요. 물론 이제 강의실에도 의자와 책상이 있지만 주로 이제 여러분들 강의실 의자와 책상 얘기하는 걸 많이 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영화관이라고 할게요. 영화관에 보면 뭐 300석이면 300석, 400석이면 400석 그 안에 이제 영화 뭐 좋은 영화관은 뭐 8좌석도 있고 10좌석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300석, 400석이 있는데 거기에 사람이 꽉 찼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301번째 들어온 사람은 들어갈 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300석이라는 그 자리 자체가 그 자리가 정해진 양이고 공기 중에 수증기가 그 한 자리 한 자리에 들어간다 그러면 포화수증기량이 되는 겁니다. 그 공간 안에 수증기량은 300개, 300자석에 300개가 되는 거죠. 그럼 자석이 남으면 더 들어올 수 있는 거고 자석이 꽉 차면 못 들어오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 그 자석이 있는데 자석 몇 개만 선생님 그냥 띵띵띵 그려볼게요. 이렇게 몇 개가 있어. 한 9개만 그려볼까요? 9개가 들어있는 영화관이에요. 꽉 다 찼어요. 근데 한 명이 더 들어오고 싶어서 여기서 이제 손을 걸어요. 수증기죠. 들어오는 순간 어떻게 돼요? 뭉치죠. 그렇죠? 뭉쳐서 뭐가 일어나요? 은결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봐요. 바로 이 하나가 더 들어오기 전에 이 갇혀있는 상태에서 하나만 더 들어오면 은결이 일어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포화수증기가 되는 온도가 이슬점과 일치합니다. 포화수증기가 되면 은결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온도랑 똑같아요. 왜? 하나만 더 들어오면 은결이 시작하니까. 그리고 포화수증기량이라는 거는 그 은결과도 관계가 있죠. 바로 은결이 되기 바로 직전 상태를 우리는 포화수증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포화수증기량과 이슬점은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좀 약간 잘 그려놓으시면 돼요. 어떤 공간이 있고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자석이 있다 그러면 그 자석이 꽉 찬 것이 포화수증기고 그 포화수증기에서 조금 더 들어오면 은결이 일어날 거고 그때 온도를 체크하면 그건 이슬점이 되겠다. 머릿속에 그려놓으세요. 그 다음에 절대습도랑 상대습도가 있는데 절대습도는 지금 선생님이 상대습도의 개념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설명을 하는 거고요. 실제로는 그렇게 많이 나오는 개념은 아닙니다. 절대와 상대의 개념은 여러분들 알고 계신 것처럼 절대는 뭐예요? 환경에 따라 변하지 않죠. 누구를 뭐 A 지역과 B 지역을 따로따로 환경에 따라서 인정해서 해주시지 않아요.
그냥 그 상황에 아예 못하면 그냥 못한 거고 아예 잘하면 잘한 거고 그냥 절대적인 기준에서 그냥 다 평가를 해버립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정확한 평가가 되겠죠. 근데 요새는 그런 평가 싫어하잖아요. 그쵸? 수능이 절대 평가입니다. 수능이 절대 평가죠. 여러분들 그 대학 갈 때 수시가 이제 약간 상대평가에 가까운 거죠. 자, 그래서 절대 습도라는 건 뭐냐면 지금 어떤 온도에서 얘기했는데 어떤 온도에서 포화수증기랑 틀리잖아요. 포화수증기라는 게 뭐예요? 꽉 채울 수 있는 공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최대의 수증기 양이야.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최대의 수증기 양이 온도마다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럼 온도마다 다 다르게 체크를 해줘야 되죠. 그쵸? 근데 다르게 체크를 해주지 않아요. 그냥 절대 습도는 너 얼마 갖고 있니? 그램 퍼 세제곱미터. 세제곱미터 안에 너 얼만큼 갖고 있어? 그냥 이렇게만 따져주는 거예요. 그쵸? 1m, 1m, 1m 공간 정육면체 안에 몇 g이 들어갔느냐만 따져주는 거를 절대습도고 온도는 체크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절대습도는 그냥 그런 양이다 알아두시면 되고 우리가 배울 건 상대습도인데 상대습도가 너무 중요하니까 개념 잘 들으세요. 상대습도라는 건 아까 뭐라 그랬냐면 그럼 실제로 우리가 그 환경에 따라서 즉 온도에 따라서 얼만큼 수증기가 포함되느냐를 알아보는 건데 온도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최대량이 달라지는 거예요. 최대량이 뭐예요? 포화수증기죠. 그죠? 그래서 온도에 따라 어떤 온도에서는 그냥 들어갑니다. 어떤 온도에서는 이거는 당연히 들어가겠죠. 앞쪽에 들어가고 최대로 채울 수 있는 수증기 분해 그 공간 안에 있는 수증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아이의 수증기가 얼마큼 차지하는 거를 나타낼 거니까 간단히 선생님이 쓰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그냥 줄임말로 호수 분해 현수 곱하기 100이라고 합니다. 호수는 뭐 야구에서 글러브 가지고 계신 분이 이제 포수신데 여기서 선생님 뭐의 줄임말이겠어요? 그렇죠. 포화수증기의 줄임말. 현수는요? 그 공간에서 현재 수증기의 줄임말이에요. 어렵지 않죠. 따로 쓰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호수를 포화수증기라고 지금 그냥 보세요. 착한 사람은 다 보여요, 글씨가. 그 다음에 현수는 현재 수증기. 다 보이시죠? 그렇죠? 안 착하면 어쩔 수 없고. 요새는 못돼도 잘 사니까, 그렇죠? 자, 호수, 현수. 호수분의 현수 곱하기 100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호수 자체가 온도에 따라 상당히 많이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호수에 따라서 상대습도가 차이가 나겠죠. 그러면 용어지만 하나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쌤이. 지금 여기 있는 상태에서 중요하니까 쌤이 제일 튀는 색깔로 할 건데 호수가 온도가 만약에 어떤 온도에서 온도가 높아지면요 호수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온도가 높아지면 수증기량이 많아져요. 여러분들 목욕탕 가봤죠? 지금 밖에 나왔다가 목욕탕 한번 가보세요. 어떻게 돼요? 수증기 촉촉하죠? 이거 촉촉해. 왜 촉촉해? 온도가 높아지면 수증기가 많아져 공간 안에. 그치? 추우면 그만큼 이제 건조해져요. 왜? 수증기가 공간 안에 못 머물게 되니까. 온도가 높아졌을 때 수증기가 많아집니다. 그러면 온도가 높아졌을 때 포수가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가 높아진다. 분모가 커지죠. 여러분들 약간 느낌 와요? 분모가 커지면 전체 숫자가 어떻게 됩니까? 줄어들죠. 그쵸? 현수라는 현재 수증기는 공간 안에 변할 이유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이 현재 수증기가 이 선생님 강의실이 있는데 이 강의실에서 만약에 현재 수증기가 변하게 하려면 방법은 있어요. 뭐 여기다가 물을 뿌려. 내가 분무 뒤로 막 물을 뿌려. 그치? 또는 뭐 젖은 빨래를 막 널어. 그치? 젖은 빨래에 넣는 것도 그렇게 많이 효과가 있진 않아요. 가습기. 가습기 효과 좋죠. 가습기들. 그러면 물 담아서 뿌리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현수가 늘어날 수 있어요. 하지만 문제에서 거의 현수가 늘어나는 경우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 빼고 다시 돌려서 보세요. 현수가 늘어나는 케이스 지금 세 가지 얘기했거든요. 자, 현수가 늘어날 수 있는 케이스는 거의 없고요. 온도 때문에 포수가 늘어나요. 그럼 현재 수증이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분모가 현재 수증이 정해져 있어. 근데 이 분모가 포수가 이만했다가 요만했다가 늘었다 줄었다 하는 거야. 그치? 그럼 A 케이스가 있고 B 케이스가 있을 거야. 호수가 줄어들었어. 그럼 현재 수증기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커지지. 상대수도가 커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B로 늘어났어. 호수가. 그러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이 빗금치 부분이 작아지죠. 그럼 상대수도가 작아진다는 거죠. A 케이스가 뭐예요? 지금서 얘기했으니까 온도를 얘기하면 이거 온도 낮은 거잖아. 그치? B 케이스는 뭐예요? 온도가 높은 거예요. 온도가 높으면 그러면 상대수도가 작아지죠. 현수가 변화하면 현수가 일정하다면 그리고 온도가 낮아지면 상대습도가 높아져요. 아까
아까 선생님이 나뭇잎 끝에 이슬이 맺힌다 그랬죠? 새벽의 온도가 어때요? 낮아져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상대 습도가 높아져요. 높아지면 어떻게 돼요? 이 현재 수증기가 포화 수증기를 넘을 수가 있어요. 이 동그라미 더 치고 들어온다면 안쪽으로. 그치? 그럼 어떻게 돼요? 뭉치는 거지. 영화관 좌석에 수증기들이 막 몰려서 더 들어오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한 좌석에 두세 명씩 막 앉지. 두세 명 앉은 게 그게 뭐가 돼? 물방울이 될 수 있겠죠. 그쵸? 그걸 은결이라고 할 거고. 은결은 이슬점을 만들죠. 그쵸? 그래서 요거 정리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